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지환입니다. 오늘은 긴급 진단이고요. 큐렉소의 최대 고객사가 최근에 짝퉁 로봇을 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유사 제품을 출시하면 계약 해지하기로 돼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큐렉소가 지난 2022년에 메릴 헬스케어에서 이제 역설계하는 부분 또 복제품 개발하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독점권 자체를 회수를 하고 그 독점권 자체를 회수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큐비드 조인트에 대한 독점권을 줬었는데 다른 업체와 또 복수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사실 곧장 계약 해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들이 좀 중첩이 되면서 독점권 회수하는 데 1차적으로 끝이 났는데 일단은 지금 거기까지가 이제 그 움직임에서 독점권 회수가 된 거고 지금 제품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 계약 해지가 될지 독점권 회수 상태로 그냥 계속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릴 헬스케어는 지금도 계속 큐비드 조인트하고 독점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중에 이제 이재준 대표가 저한테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날 메릴 헬스케어의 그 링크드인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SNS인데 거기에 큐비드 조인트 광고가 업로드된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큐렉소한테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큐비드 조인트 한 100대 정도 팔아줬고 그 정도 우리 판매력이 있으니까 계약 해지까지는 가지 말자. 앞으로도 니들 거 열심히 팔아줄 거니까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필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뭐 메릴 헬스케어의 직접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어서 아마 이 간접적인 어떤 입장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화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게 이제 7월 11일 메릴 헬스케어에서 올려놓은 그 큐비드 조인트 광고 모습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대리점 계약해가지고 열심히 팔면서 이제 역설계 갖고 짝퉁 로봇 만들어서 6월 20일 날 자기 제품 내놨는데 판매 대리점 제품을 또 자기 자사 SNS에 광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뭘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튼 입장은 그러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재준 대표의 말을 빌리면 독점권을 주고 대신에 이제 확약 물량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앞으로 뭐 니들이 최소 50대는 팔아줘 100대는 팔아줘 정도의 계약을 한다라면 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얘네들이 짝퉁 로봇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난 다음에 안 팔면 그만인 거잖아요. 인도내에서 그냥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큐렉소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좀 인도의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차라리 뭐 독자 판매를 하든지 독자 판매라고 한다라면 인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품질 관리 능력을 높여서 이 품질 관리 능력을 높인다라는 의미는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인 특이점을 좀 더 가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도 사업을 좀 재정비해서 가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것도 참 공감이 되는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큐비스 조인트가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수성이 입증이 된 거고 임상적으로도 의료 현장에서 써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우수하다는 그 어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카피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우수한 제품은 다 카피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사례를 쭉 든 게 뭐 우리 잘 아시는 S사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맨 처음에 카피를 했었고 유명한 또 H사 같은 경우에 일본산 자동차를 처음에 카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H사에서 나오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 주유구 방향이 일본 차랑 같은 방향입니다. 독일 차는 반대예요. 또 H사에서 일본 로봇에 대한 또 카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제품은 다 카피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사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은 35,000달러, 37,000달러 오는 이 과정에서 사실 무수한 제품들을 카피하고 그 카피를 바탕으로 사실 일어섰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본력이나 기술적인 어떤 토대가 갖춰지면서 이제 독자적인 제품을 내놓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이런 일은 정말 이 산업군 내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후발주자가 복제했다고 해가지고 무너지면 그거 자체로 무능 아니냐. 중국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이제 스마트폰 카피하고 있는데 S사의 어떤 스마트폰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애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거고 이 모토로라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복제품으로 무너진 사례가 있는데 제품을 카피한 회사를 탓하기보다는 이 회사 자체가 좀 무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카피했다고 해가지고 큐렉소가 그렇게 무너지면 우리 회사가 무능한 거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의치 않는다라는 입장. 우리는 또 이 제품 가지고 천년만년 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안하죠. 뭐 불안하지 않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작년에 매출의 63% 그게 메릴랜스케에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다 빠질 수도 있는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남의 제품을 이제 우리는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상품을 팔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을 더 열심히 팔려고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안하겠죠. 근데 이제 뭐 큐렉소 입장을 좀 해드리자라면 인도에서 지금 거의 한 100대 가까이 설치가 됐다고 해요. 아까 수술 건수는 이제 100대 그 수만 건이라고 했는데 인도 현지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들 또는 병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좀 탄탄하다고 합니다. 짝퉁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뭐 시장 지위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미소 같은 경우에는 인도 외 지역에서 지금 인허가를 받을 계획은 당장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인도 안에서만 일단은 로컬하게 좀 활동을 할 것 같고, 큐비트 조인트 같은 경우에 대신에 뭐 FDA 뭐 또는 유럽 시장 다 판매를 위한 또 인증 절차 다 걸친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도 인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과 로컬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차등을 둘 것이다라는 전망도 보내왔습니다. 원래 메릴헬스케어랑 지금 인도 안에서도 협력을 해왔지만 인도 밖의 지역들, 그러니까 메릴헬스케어가 무릎 임플란트를 파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에도 이제 같이 협력을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인도 밖의 어떤 해외 협력은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로컬의 무릎 임플란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회사들은 다 이제 그냥 그 집도의가 직접 수술해야 되는 그런 인공관절 회사들인데 대부분 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큐렉소와 계약을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로봇 플랫폼이 들어와서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 단계 더 이제 브랜드가 도약하는 거고 매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원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큐렉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영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 파트너를 좀 더 좀 물색하고 좀 살펴보는, 좀 따져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컬 업체들하고 일단은 계속 얘기를 해보고 좀 여의치 않으면 다국적 기업하고도 파트너십을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는 제가 봤을 때 2분기부터 실적 마이너스 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메릴헬스케어가 빠지는 게 이게 매출 비중이 적었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포션이 굉장히 컸고 2분기에 제가 알기로는 주문이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극복하고 가겠다, 또는 메릴 헬스케어의 어떤 영업력에 상응하는 파트너를 구해서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왔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에는 지금 빠질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메릴 헬스케어가 자사 제품 판매에 좀 더 주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당장 2분기 실적이 이제 3분기 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생각은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클로징에서 이재준 대표님의 말씀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은 의료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 개발이고 기술적인 어떤 차별화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좀 담담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릴헬스케어가 시장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짝퉁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었겠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되게 좀 완화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메릴 헬스케어의 기술적인 실수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걔네들이 어설픈 제품 나눠서 거 봐라, 우리 거 쉽게 카피 못해, 이러면서 이제 뭐 인도에서 팔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엉덩이 적응증으로 로봇 하나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로봇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 큐비트 조인트 포함해서 척추 수술 로봇인 뭐 스파인도 있고 재활 로봇인 모닝워크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이런 로봇들이 이제 현장에서 쓰다 보면 이런 부분들 좀 불편해요, 사용성 좀 개선해 주세요, 이거 좀 조금 더 편하게 좀 해줄 수 없나요, 뭐 이런 요청들이 올 거 아닙니까? 피드백들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사용성하고 편의성을 좀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제품을 좀 개선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큐렉소 같은 경우에 승부처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승부처는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가면 미국과 유럽의 인허가를 위한 그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놨거든요. 그럼 예전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기준을 계속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그걸 계속 팔로우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지금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단기적으로 뭐 우리가 좀 한번 매출도 한번 내고 중간에서 이제 한번 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했던 거고, 우리의 꿈은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다,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인허가가 좀 예상보다 많이 지연됐지만 서류 제출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서류 제출하면 뭐 다른 신약하고는 다르게 의료기기는 크게 하자가 없으면 바로 이제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라도 미국에서 매출이 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유럽도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갈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교세라랑 지금 파트너십 하고 있는데 인허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중반에는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도가 우리 큐렉소의 꿈이었으면 이게 데미지가 크지만 인도 자체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은 큐렉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